안녕하세요. 손병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일이 많아서 답변이 많이 지체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가 봐요.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또 이제 계획 세우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될지 그 방법을 찾고 싶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네요. 어머니께서 이제 제 글을 꾸준히 읽어보셨다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게 된 게 사실은 이제 이 아이가 하기 싫어서 못한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분명히 공부를 잘하고 싶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 아직까지 6, 7년을 공부했지만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된 데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지요. 6, 7년 동안 아이가 비록 공부는 하지만은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치도록 옆에서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길을 바로잡아 주셨어야 해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공부 방법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어야 오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 아이는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어머니조차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보라고 얘기했지만은 계획을 막상 짜지 못하는 딸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가 왜 저렇게 집중력이 떨어질까를 탓하기 전에 부모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지도해왔고 그리고 이렇게 지도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정도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6, 7년을 공부했지만 공부법을 터득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지켜봐 오셨을 겁니다. 학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학원 수업 듣고 학교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고 그리고 엄마가 내준 숙제하고 그렇게 해서 6년을 보내왔을 겁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예습을 하고 어떻게 해서 복습을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제대로 실천을 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런 상태의 아이한테 무작정 공부하라고 해놓고 계획 짜라고 해놓고 못 잔다고 신경질 낸다고 그 아이를 또 넌 왜 신경질 내니? 이렇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부모 교육에서 바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늘 말하는데요. 부모 교육 관점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가 짜증을 낼 때조차도 어머니께서 감정을 제대로 읽어주셨으면 조금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획 세우는 게 참 힘들구나, 그지? 생각보다 쉽지 않지?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획을 세우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듯하지? 막상 그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계획 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 나도 그 기분 이해가 돼.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는 그냥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미워지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겠죠. 엄마보다 더 답답할 겁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하는 건 막상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죠. 도와주셔야죠. 제대로 도와주는 방법 한번 글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절박해질 때까지 학원 보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건 애랑 싸우는 꼴입니다. 이거 제발 어른들 이런 모습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절박해져서 학원 가면은 그럼 공부 요령이 생기나요? 절박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나요? 안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절박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이 많이 찌고 이게 비만 과도기다 또는 이제 비만이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살을 뺄 필요성이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절박해져서 모든 사람이 다 할 것 같으면 다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절박함을 느끼는 것은 학창시절에 못 느낄지도 몰라요. 그건 사회에 나가봐야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한테 절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학원 보내겠다.
그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절박함을 못 느끼는, 스스로 짜증만 나는, 공부하려고 하는데 짜증만 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래 너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부모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지도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는 지금 계획 세우는 걸 못하고 있죠. 제가 사실 이 전반적인 걸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제 강연, 바깥에서 했던 강연을 전체적으로 동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까 그 강연 꼭 보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어머니에게 마음을 다잡아 주시길 바라고요. 공부 얘기는 다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에 나왔던 구체적인 것만 얘기해보죠. 우선 계획부터, 오늘은 계획 얘기만 해보죠. 아이가 계획을 세우기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평소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어떤 삶을 스스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답답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몇 년을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된 공부 계획 세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막상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대부분의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다고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자기 어떤 하루하루 어떤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게 먼저입니다. 월요일은 언제 일어나서 뭘 했고 이거를 굉장히 솔직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것조차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요. 막상 공부한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 겁니다. 공부한 시간 그리고 그때 해낸 양 이걸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하루 일상 중에서 어느 만큼을 멍청하게 그냥 보내고 있는지, 어느 만큼을 진지하게 보내고 있는지, 어느 만큼을 공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근 일주일가량 기록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것조차 쉽지 않다니까요. 이걸 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계획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보면서 객관화시켜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아주 낮은 수준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낮은 수준에서 계획을 세우라는 건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했던 것들 봐가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성취를 할 수 있고 그 작은 성취감을 맛봐야 더 큰 걸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을 잘 못 세우는 사람들은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숨이 턱 막혀요. 못합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먼저 3일이든 일주일이든 가급적인 한 일주일가량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하루 일상을 제대로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어머니와 상의해서 아주 낮은 수준부터 새로운 계획,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막연하게 어느 시간 동안 무슨 공부라고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하루에 해야 될 과제를 정해 주십시오. 해야 될 과제를 알 겁니다. 어느 만큼 할 수 있는지. 시간을 보통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지루합니다. 왜 지루하냐면요, 인간은 반복되는 걸 싫어합니다, 두뇌는. 그런데 계획표 보기만 해도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정말 지루해요. 차라리 오늘은 뭘 하겠다라는 과제를 세우는 게 낫습니다. 그럼 그 과제는 때로는 일찍, 때로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과제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중간중간에 빈 시간을 충분히 둬야 됩니다. 초기에 계획 세울 때는. 그래서 어떤 날은 과제가 좀 하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과제를 양을 다 못 채웠을 때, 그때 그 여유 시간을 둔 그 여유 시간에 나머지 과제를 미처 못다한 과제를 완수하는 그런 식의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은 며칠간 해보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보고 조금씩 수정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알맞은 수준의 계획을 스스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을 조금씩 부려가시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있으면 이겁니다. 이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참 힘들지. 그래도 네가 처음으로 스스로 세운 계획을 네가 스스로 해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참 이제 믿음직스럽다. 네가 참 장하게 보인다. 참 고생이 많았구나. 참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따뜻한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 아이가 그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는 그 정도 계획도 못 지키니? 야,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 계획이니? 이게 계획이니? 야, 이런 거 같으면 누가 못하냐? 이런 것들.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가 한 것을, 하는 그 과정을 격려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갔을 때 아이만큼이나 어머니가 기뻐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 아이는 조금씩 스스로 욕심을 부려가면서 욕심을 조금씩 내가면서 계획을 조금씩 고차원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이요. 이것부터 해주십시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에서 또 공부할 때 문제가 생기면 또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실천하시고요. 오늘 아이가 돌아오거든 아이 마음부터 읽어주십시오. 공부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엄마랑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게 잘 안 되지. 지난번에 해보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오늘 아이와 같이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